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 워킹맘 김수진입니다. 남편은 IT 중견기업 차장이고, 딸은 초등학생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72kg의 뚱뚱한 아내로 살아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결혼 전 제 몸무게는 50kg였어요. 키 162cm에 딱 적당한 체중이었죠. 남편은 소개팅에서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연애할 때는 제 손만 잡아도 행복해했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신혼 초에도 괜찮았어요. 결혼 1년 차에 임신하면서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임신했으니까 당연하지라며 이해해줬어요. 문제는 출산 후였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면서 체중이 65kg까지 늘었어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스트레스로 야식을 자주 먹게 됐죠. 그렇게 2년이 지나니 68kg, 다시 2년 후엔 72kg. 남편의 태도가 변한 건 제 몸무게가 70kg를 넘어서면서부터였어요. 여보, 요즘 좀 살이 많이 쪘네? 다이어트 좀 해봐. 건강에도 안 좋잖아. 처음엔 걱정하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죠. 회사 후배 아내는 애 둘 낳고도 날씬하던데 그 옷 입으니까 더 뚱뚱해 보여. 밖에 나갈 때 좀 신경 써. 창피하게. 저는 그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관리를 못해서 남편이 실망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비하는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보, 밥 다 됐어. 와서 먹어. 남편이 대답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가까이 가서 다시 말했죠. 여보, 배고프지? 그때 남편이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볼 때마다 더 쪘네. 다이어트 한다면서 왜 맨날 그대로냐? 나 같으면 거울만 쳐다봐도 입맛 없어서 안 들어가겠다. 나 요즘 저녁 거의 안 먹는데. 점심엔 뭐 먹길래? 넌 회사에서 먹방 찍냐?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는 건 다들 똑같은데 왜 저만 자꾸 살이 찔까요? 더 심했던 건 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처럼 되면 안 돼. 엄마는 자기 관리를 안 하잖아. 요즘 뚱뚱한 건 잘못이야. 보기가 너무 안 좋아. 초등학생인 딸이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을 점점 늦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7시면 들어왔는데 10시, 11시로 늦어졌죠. 오늘 또 야근이야? 응,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너도 알잖아.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은데 당신 피곤하겠다. 그러게.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주말에도 약속이 잦아졌어요. 한 달에 2번이던 게 매주로 늘었죠. 이번 주도 골프 가? 지난주에도 갔잖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가는 거야. 인맥 관리도 일이야. 너는 이해를 못하네. 그러면서 제 외모에 대한 비난은 더 심해졌어요. 회사에 너랑 동갑인 아줌마들도 다들 관리를 잘하더라. 나이 들어도 몸매 유지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니냐? 부부 동반 모임에 당신 데리고 가기도 부끄럽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마른데 혼자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그저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하고 더 노력하려고 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또 골프 간다며 새벽같이 나갔어요. 저는 딸과 함께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남편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평소에 남편 서랍을 뒤지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명세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텔, 레스토랑, 백화점 내역들까지 심지어 성인용품샵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기념일에도 동네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는 게 전부였어요. 생일 선물로 받은 게 작년에 5만원짜리 립스틱이 전부였고요. 그것도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180만원짜리 명품을 누구한테 샀다는 거죠? 손이 떨렸어요. 더 찾아봤죠. 지난달, 그 전달, 그 전전달. 몇 달치 명세서에도 계속 비슷한 패턴의 소비 내역이 있었어요.
바람을 피우려면 좀 똑똑하게 영세서라도 잘 숨기던가.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평소에도 양말은 아무 곳에 벗어놓고 핸드폰도 매일같이 찾고 화장실 불은 늘 켜놓고 나오던 사람이었죠. 칠칠치 못한 성격이 이런 데서 결국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볼 때 각도를 살피는 모습,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있는 시간, 퇴근 후 샤워를 먼저 하는 새로운 습관까지 생겼더라고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수상한 대화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김 실장님으로 저장돼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절대 회사 동료와 나눌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빠 오늘 늦게까지 고생했어요. 내일도 보고 싶어요. 오늘 선물 마음에 들어? 우리 오빠 최고. 제일 멋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식은땀이 났죠. 사진들도 있었어요.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 함께 쇼핑하는 모습. 여자는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날씬하고 예뻤어요. 제가 20대였을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세련됐죠. 그 순간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예쁘더라. 너도 좀 꾸미고 다녀.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순간 굳더니 이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내 폰 왜 마음대로 봐? 이게 지금 중요해? 이 여자는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친하게 지내는 거고. 호텔 가고 180만 원짜리 선물 사주는 게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알았어. 인정할게. 너무 쉽게 인정하는 모습에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야? 한 1년 정도? 1년이나? 작년 봄에 회식하고 2차 갔다가 만났어. 2차? 어디서?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유흥업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고 냉정했어요. 솔직히 말할까? 미안한 것보다 답답한 게 더 컸어. 뭐? 너 좀 봐.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72kg가 뭐야? 관리 좀 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듣기는 해? 나도 노력했어.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다른 여자들은 다 하던데? 핑계 대지 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바람이라니 그냥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날 띄워주고 남자 대접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나는 죽은 거야? 너는 그냥 아이 엄마고 가사 도우미 같았어. 여자로 안 보인 지 오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들었던 모든 모욕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어젯밤 일은 미안해. 하지만 이혼까지는 하기 싫어. 우리 딸도 있고 가정도 있잖아. 그 여자는 그냥 놀이야. 진심은 너한테 있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날씬하고 예뻤으면 내가 그런 것 같겠어? 내가 굳이 엄한 여자한테 돈을 썼겠어? 뭐라고? 결국 네가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도 남자야. 예쁜 여자 보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이 좀만 노력하면 되잖아. 나 살 빼고 예쁘게 꾸미고 그럼 나도 자동으로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겠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바람 핀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생각해봐. 이혼하면 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당신이 남편 관리를 못해서 이혼했다고 할 거야. 남편은 마치 자기가 너그럽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살자.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너도 좀 노력하고. 며칠간 고민했어요. 정말 내 탓일까?
내가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는 지방에 혼자 사세요. 시아버지와는 오래전에 이혼하셨죠. 결혼 초에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이혼하신 거야?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께 말씀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뭐? 그게 사실이야? 확실한 거 맞아? 어머니, 제가 살을 빼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제가 예쁘게 꾸미지 않아서.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해서요. 제가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수진아,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게. 기다려.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요. 어머니,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 등을 때렸어요. 너, 이 애비 꼴 보고도 그러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다 봤잖아. 이 애비 바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 저 심각한 바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내가 참은 게 잘한 거였어? 아니야. 나는 후회해. 그때 바로 이혼할 걸 그랬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수진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당장. 엄마, 하지만은 무슨.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남편이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인 사과였죠. 시어머니는 그날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밤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내 얼굴 봤어. 우리 아들 한 번만 이해하고 이번 일은 덮자. 애도 있고. 이혼해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야. 내가 그 자식 정말 세게 혼내고 다 일렀어.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어머니, 수진아, 이번 한 번만 참아줄 수 없겠니? 가정을 생각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자들이 다 그래 한 번쯤은 네가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가. 어머니도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후회한다고 했지. 그래서 너한테는 똑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왜 참으라고 하세요? 이혼하고 나면 더 힘들어. 차라리 참고 사는 게 나아. 결국 시어머니도 아들 편이었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요. 어디 가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남편은 인사도 없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더 뻔뻔해졌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랑 아빠 싸웠어? 아니야. 요즘 아빠가 엄마 쳐다보지도 않잖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왜? 어른들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참고 살 수는 없다. 시어머니 말처럼 참고 살다가 딸마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월급에서 조금씩 빼돌려 비상금을 모으고 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는 사진으로 찍어뒀고요. 싸울 때 녹음도 해놨었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은 시간을 메모했어요. 주말에 나가는 것도 전부 기록했고요. 휴대폰은 비밀번호를 바꿔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이미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몰래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양육권은요? 어머니가 주 양육자였고 부정행위가 있었으니 당연히 어머니가 유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자. 겉으로는 평소처럼 살림을 했어요. 요즘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들어왔어 라고 인사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순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괜히 이혼 어쩌고 하면서 난리 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나도 조심할게. 너도 살 좀 빼고. 그럼 다 잘 될 거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 방심해. 남편은 여전히 제가 순응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하겠죠. 위자료 최대한 받고, 또 양육권 확실히 하고, 재산 분할 제대로 받고, 그리고 그때 남편 얼굴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뚱뚱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 끝장낼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될 그 순간이 진짜 무서운 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혼이 바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는 데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쌓아온 제 용기와 결심이 언젠가는 저를 원하는 자리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걸 이제는 확신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며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바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다. 정말 용감하다. 앞으로의 길 잘 해낼 거다. 저는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 사람에게서 떠났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담담히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